일단 개별 자산의 압류,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절차 부분인데, 요거는 간단히 보셔도 내가 빨리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는, 동산하고 유가증권은 어떻게 압류하셔야 돼? 점유에 점유. 그래서 1번의 동산의 종류, 유가증권의 종류가 있는데, 그럼 유가증권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차용증서하고 수취채권 같은 경우는 일단 유가증권에는 안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채권 압류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차용증서하고 수취채권은 채권의 압류를 보지, 일단 유가증권 압류를 보지 않겠다. 압류의 절차, 압류는 어떻게 하셔야 돼? 점유를 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 동산에 의한 압류에 대한 효력처럼 점유함으로써 하고, 그 대신 운반이 어렵거나 점유하기 어려우면 이제 우리 제3자나 체납자한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그때는 이제 그 어떤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효력 발생 시기는 그 재산을 점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여러분들 압류동산의 사용수익이라고 해서 이 압류동산을 우리가 사용수익을 하게 해줄 거냐, 이거 원칙상 사용수익 하면 안 돼. 그래서 압류 우리 동산, 예를 들어 동산이라고 해서 뭐 골동품이나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거를 사용수익 하게 해서 주면 안 되고 점유해서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체납자 등이 어쩔 수 없이 보관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걔네들이 떼어갈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거기다 딱지만 붙여놓고 사용수익을 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이 아닌 이제 부분 중에서 그 체납자가 쓰고 있는 것들은 그냥 사용 수익 하라고 하고, TV 같은 경우 보고 있을 때 그냥 보라고 하고 이제 허가할 수는 있어요. 허가할 수 있는데 원래는 사용 수익이 안 된다. 그럼 동산하고 부동산은 달라. 동산은 사용 수익을 못 해요. 못 하는 게 원칙이야. 못 하는 게 원칙인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부동산은 사용 수익이 원칙이야. 사용 수익을 하게 하는 게. 왜냐하면 부동산을 사용수익 안 하면 누가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계속 관리하게 하고, 그 대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대신 거기에 살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변질되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게, 만약에 그 가치가 얘네들이 계속 있으면 가치가 하락하거나 이런 경우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예요, 반대. 그 다음에 그 채권 추심은 이제 만약에 유가증권으로 금전으로 바꾸거나, 금전 같은 경우는 그 징수한 걸로 보는 걸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유가증권도 이제 매각